야구가 있는 날엔 언제나 I love baseball.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지난 개막 특집 2026 I love baseball 랭킹쇼 1부에서는 10위부터 6위까지의 팀의 올 시즌을 전망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가을 야구가 예상되는 1위부터 5위 팀까지의 순위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산 112승을 거둔 자완 에이스가 찾아왔습니다. 차우찬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막 특집 I Love Baseball 함께하게 된 차우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우찬 위원과 함께하고요. 계속해서 1부에 이어서 이승원 스카우트가 야구 외국인 선수들의 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스카우트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네, 모든 야구 팬들의 염원인 가을 야구가 예상되는 이 5강 팀을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5위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5위에 자리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시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정규 시즌 3위로 단단히 가을 야구에 진출한 SSG 랜더스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을 루키 이유리가 만들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건 리그 최강 불펜의 힘이었죠. 김민, 이로운, 노경은, 조병현으로 이어진 필승조는 반전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잠재력을 터뜨리기 시작한 2002년생 드래프트 동기들의 활약도 인상적이었죠. 청라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이번 시즌 SSG 랜더스의 반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또한 김재환 선수의 합류로 중심 타선은 무게감을 더하며 장타력 갈증 해소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SSG 랜더스는 이번 시즌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개막 특집 2026 I Love Baseball 랭킹쇼, 미리 보는 KBO 리그 순위 5위 SSG 랜더스였습니다. 개막 특집 2026 I Love Baseball 랭킹쇼 5위는 바로 SSG 랜더스였습니다. 지난 시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 정규 시즌 3위를 기록했던 SSG인데요. 올 시즌에는 가을 야구의 커트라인인 5위로 꼽혔습니다. 가장 먼저 SSG의 올 시즌 주요 선수 변동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김재환 선수가 합류하면서 타선에 힘을 보태고요. 송영진 선수와 이유리 선수, 박지원 선수가 군에 입대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네, 지난 시즌 마운드는 리그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타선은 팀 타율 2할 오픈 6리를 기록하면서 리그 8위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래도 이 타선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타선에 무게감을 더해줄 선수를 합류를 시켰습니다. 바로 김재환 선수인데요. 이 차우찬 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SSG의 김재환 선수의 영입 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일단 지난 시즌까지 10시즌 연속 또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김재환 선수입니다. 그동안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면서 또 홈런왕까지 이뤄냈던 선수인데요. 이제는 또 타자 친화적 구장인 랜더스 필드로 가면서 한유섭, 에레디아, 고명준, 최정 선수 등과 함께 또 이 장타력을 뽐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김재환 선수까지 더해지면서 SSG의 이 홈런 공장이 또 얼마나 또 활발하게 가동이 될지 함께 기대해 보시고요. 여기에 지난 시즌 팀의 가을 야구를 이끈 불펜은 WBC에서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노경원 선수와 조병원 선수가 정말 다시 한번 이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기도 했고요. 여기에 기존에 있던 김민 선수와 이로운 선수까지 여전히 막강한 필승조를 보유하고 있는 SSG인데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 선발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이 스프링 캠프 도중에 어깨 부상을 당해서 조기 귀국을 했고요. 현재 일본에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수술 여부를 추후에 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광현 선수의 이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영입한 이 외국인 투수들의 역할이 한층 더 좀 중요해졌습니다. 이 베니지아노 선수 좀 어떤 선수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작년에 마이애미 소속으로 불펜에서 나온 투수고요. ERA는 4.68, 그다음에 25이닝에서 25개 삼진을 잡으면서 준수한 성적을 올렸던 선수고요. 그리고 스카우트들은 이제 whippy arm action이라고 하는데 채찍질하듯 휘두르는 팔 동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동작이 타자들한테는 체감 속도가 좀 더 빨리 다가올 수가 있고요. 포심은 48에서 50 평균을 던지고 싱커 포함해서 약 42% 던지고요. 게다가 옆에
슬라이더의 마스터 차우찬 의원님이 나오셨는데 이 선수도 슬라이더를 약 50%나 던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체인지업은 7%.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타자들한테 과연 먹힐 수 있는 구종이 있느냐, 위닝샷이 있느냐가 제가 의문이고요. 하지만 좌타자들한테는 확실히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 김강현 선수의 공백을 베니지아노 선수가 또 어느 정도 또 막아낼 수 있을지 잘 버텨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새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이 시범 경기에서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인 상태입니다. 베니지아노 선수는 조금 아쉬움을 남긴 첫 등판이었고요. 반면에 아시아 쿼터 타게다 선수는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이 팬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일본에서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라고 합니다. 좀 차우찬 위원 타게다 선수 피칭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3월 13일 경기였죠. 네, 시범 경기 첫 등판에서 3이닝 동안 삼진 4개, 또 퍼펙트 피칭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NPB 통산 66승을 한 투수답게 저는 좀 한 가지 놀랐던 부분이 역시나 이 커브였는데요. 24년도에 팔꿈치 수술을 하면서 아직 구속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경기 운영 능력을 굉장히 좋게 봤고요. 그다음에 또 이 12시에서 6시로 떨어지는 커브, 각이라든지 이 제구에 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피칭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스피드가 좀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커브와 직구만 가지고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베니지아노 선수와 함께 타게다 선수도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시즌 중에는 또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SSG 올 시즌 키워드 중 하나는 2028년부터 열릴 청라 시대를 책임질 2002년생들입니다. 리그 최고의 마무리로 성장한 조병현 선수인데요. 향후 좀 국제 무대에서의 좀 어떤 영향력은 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그 익스트림 오버핸드라고 하는데 정말 팔 각도가 정말 위에서 오버핸드로 나오는 투수가 그게 쉽지 않아요. 게다가 부상 위험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투수들은 3, 4년 후에 조금 구속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자들한테는 좀 떨어지지 않는 포심, 이렇게 계속 위쪽으로 이렇게 살아 들어오는 포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 구속만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면 정말 무서운 투수가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포크볼이 이번 WBC 때는 제구가 잘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구가 잘 되는 날에는 포크볼도 너무 무섭습니다. 일단 낙차가 크고 뎁스가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카운트를 잘 잡아내는 커브볼까지 있기 때문에 마무리 투수로서는 저는 완벽하다고, KBO에서는 완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병현 선수가 또 이번 시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또 리그 최고의 마무리로 그 모습을 보여줄지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김건우 선수는 지난 시즌 가을에 상당히 임팩트 있는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내 1선발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선발 첫 풀타임 시즌인 만큼 여러 가지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차우찬 위원이 좀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걸 좀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은 김강현 선수가 좀 부상으로 개막전이 좀 불발이 됐는데 그러면서 또 이 김건우 선수에게 좀 책임이 막중하게 들어오게 됐고 또 작년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 시즌 본인도 규정 이닝 소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려면은 작년에 본인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 특히나 이제 후반기에 이중 키킹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밸런스를 잡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투수들은 1년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밸런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시즌도 아마 개막부터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좋지 않더라도 시즌 초부터 마지막까지 좀 일관된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작년 임팩트 있던 모습, 그런 모습들이 1년 내내 좀 자주 나올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02년생입니다. 아직 더 보여줄 게 훨씬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모습을 또 지켜보는 것도 야구의 큰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이 주전 포수로 자리 잡은 조영무 선수와 올 시즌 개인 목표를 30홈런 100타점이라고 말한 고명준 선수까지 이 무서운 2002년생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 SSG인데요. 이 과연 네 선수가 공수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SSG의
SSG의 2026 시즌 성적이 좀 달려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5위 SSG 랜더스의 올 시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4위를 확인해 봐야겠죠. 개막 특집 2026 알럿 베이스볼 랭킹쇼 4위 공개합니다. 가을 야구 단골 손님이었던 KT 위즈는 지난 시즌 6위에 그치며 6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마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벼랑 끝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준 KT 위즈. 비시즌에는 프랜차이즈 스타 강백호의 이적과 황재균의 은퇴로 타선 약화가 우려됐는데요. 그 공백을 메울 카드로 2025 시즌 한국 시리즈 MVP 김현수를 영입했고요. 한승택, 최원준까지 가세하면서 센터라인 강화를 꾀했습니다. 여기에 강백호의 보상 선수로 한승혁을 지명하며 마운드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혜성처럼 나타나 리그를 뜨겁게 달군 신인왕 안현민 역시 올 시즌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KT의 자랑인 탄탄한 마운드, 특히 막강한 국내 선발진은 KT의 상위권을 기대케 하는 절대적인 요소죠. 마지막으로 감독 부임 후 7년 동안 창단 첫 우승 포함 5번의 가을 야구를 이끌며 KT 위즈를 강팀으로 만든 이강철 감독인데요. 과연 계약 마지막 해에 또다시 강철 매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개막 특집 2026 알럿 베이스볼 랭킹쇼 1위 보는 KBO 리그 순위 4위 KT 위즈였습니다. 네, 4위는 바로 KT 위즈였습니다.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긴 했지만 다른 팀 감독들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 시즌 KT 위즈 상위권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번 시즌 KT의 주요 선수 변동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김현수 선수와 한승택 선수, 최원준 선수의 한승혁 선수, 류현인 선수까지 정말 든든한 선수들이 팀에 합류합니다. 한편 강백호 선수가 팀을 떠났고요. 황재균 선수는 은퇴를 했습니다. 네, 지난 스토브리그의 큰 손으로 많은 선수를 영입한 KT입니다. 사실 올 시즌 KT 전략을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강력한 국내 선발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차우찬 위원님 보기에 올 시즌 KT의 이 선발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4명의 선발진만 보더라도 충분히 다른 타 팀의 국내 선발진과 비교했을 때 조금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러면서 KT 위즈가 올 시즌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원들이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스프링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고영표 선수가 우스갯소리로 자기 자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막강한 선발진을 보유한 KT 위즈인데요. 차우찬 위원도 이 삼성 시절에 워낙 이 국내 선발진들이 좋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그 무한 경쟁, 그 치열함이 선수들에게 좀 긍정적인 좀 경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죠. 방금 조은지 아나운서 말씀대로 그 고영표 선수가 얘기한 부분이 약간 농담이 섞인 진담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제가 삼성에서 뛸 때도 이 국내 선발진이 4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이제 어느 정도 10승 이상 해줄 수 있는 선수들, 그다음에 또 아프지 않고 항상 풀타임을 뛰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좋게 전력이 갖춰진 반면에 선수끼리는 또 무한 경쟁에 들어가 있는 항상 구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선수로서는 완주가 목표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어떤 성적보다는 매 경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1년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면 결국에는 팀이 상승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팀 전체의 시너지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경쟁을 좀 기대해 보고요. 이렇게 리그 최강의 국내 선발진을 바탕으로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원투펀치까지 활약을 잘 해준다면 이 KT 5강을 넘어서 우승까지도 한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우어 선수와 보실리 선수가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좀 새로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팬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투수들이고 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우어 선수는 LA 다저스 소속이었고요. 작년에 메이저리그에서 6.37 ERA를 기록을 했고 1.45 WHIP를 기록했습니다. 삼진을 24개 잡았고 하지만 볼넷은 8개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구력은 그래도 괜찮은 선수다. 그래도 컨트롤은 되는 선수다. 커맨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불펜에서 많이 뛰던 선수고요. 그다음에 구종도 아직은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가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워 선수와 보실리 선수가 확실히 이 선발진에 좀 힘을 보태줘야 할 것 같은데요. 보실리 선수는 좀 어떤가요? 네, 보실리 선수는 제 2선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짧은 팔 스윙으로 구위보다는 좀 제구에 안정적인 제구를 보여주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너로 잘 던지는 그 비율을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네. 작년에 트리플 A에서 코너로 던진 구종이 45%가 돼요, 이 선수가. 근데 트리플 A 평균이 39%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는 코너로 잘 구종을 던지는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선수 제가 우려되는 거를 또 하나 드리자면은 위닝샷.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결정구가 없어요. 그래서 헛스윙을 유도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네, 차우찬 위원님은 그 슬라이더가 있으셨잖아요. 하지만 보실리 선수는 그 결정구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T의 두 외국인 선수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또 그걸 느낌표로 바꿔 나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즌 KT가 6년 연속 가을 야구에 실패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타선과 불펜의 부진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강백호 선수가 하나로 이적하면서 타선의 약화가 더욱더 좀 우려가 됐는데요. 다행인 건 이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김현수 선수가 또 합류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현수 선수와 함께 힐리어드 선수까지 좀 타선에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힐리어드 선수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샘 힐리어드 선수는 콜로라도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리조나 스카우트다 보니까 저희 경기를 보면서 상대편으로 되게 엄청 많이 봤던 선수고요. 이 선수 역시 5툴 유망주로 유명했던 선수예요. 하지만 많은 5툴 유망주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컨택이 안 돼서죠. 네. 이 선수도 컨택이 좀 많이 부족했던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삼진율이 무려 45.1%. 거의 반 정도는 삼진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커리어로만 봐도 34.3%로 일단 삼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컨택이 돼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네. 좀 잘 안 되는 선수고요. 하지만 이 선수 외야에서는 수비가 너무 좋은 선수고요. 게다가 대학교 때 위치타 대학에서 투수로 활약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깨도 송구 능력도 거의 최정상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기모토 선수가 일본 독립리그 출신입니다. 프로 경험은 없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T가 이 선수를 선택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수가 아직까지 프로 데뷔를 못하고 있는 게 저는 다시 한번 놀랐고요. 12시에서 6시로 떨어지는 커브에 이 팔 스윙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 좋고요. 거기다가 패스트볼이 아직 힘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하다 보면은 이 패스트볼 구위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KT 불펜에서 큰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쿼터 이 제도가 불펜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과연 스기모토 선수 역시 KT 불펜진에 큰 힘이 되어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KT의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야수진의 높은 연령이었습니다. 야수진의 평균 나이를 확 낮춰줄 젊은 내야수가 등장했죠. 차우찬 의원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이제 2026년 또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전체 16순위로 KT에 입단한 2007년생 이강민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유신고 시절부터 4번 타자 유격수로 활약을 했고요. 성남고 천재 타자로 불리던 박형수 코치 닮은 꼴로 지금 요즘에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 선수가 지난 마무리 캠프에서 박형수 코치의 등번호 6번인 번호를 자기가 달고 싶다. 이렇게 직접 또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만큼 당찬 선수로 지금 알려져 있고 제가 이강민 선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좀 통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당차고 대신에 좀 펀치력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유격수지만 좀 장타를 칠 수 있는 그런 유격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강민 선수인데요.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기대를 좀 받은 만큼 시즌에서 좀 폭발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4위 KT 위즈의 올 시즌을 전망해 봤습니다. 이제 단 3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과연 3위는 누구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독수리가 잠실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한화 이글스는 지난 시즌 정규 시즌 2위에 오르며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았습니다. 지난 시즌 한화의 중심이었던 폰세, 와이스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올 시즌 에르난데스, 화이트를 새롭게 영입한 한화 이글스인데요. 여기에 필승조로 활약한 한승혁, 김범수의 이적으로 불펜도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한화 이글스를 높은 순위로 예상하는 이유는 단연 막강한 타선에 있죠. 천재 타자 강백호의 영입을 시작으로 노시환과 BFA 단연 계약까지 성사시키며 비시즌 또 다른 화력을 보여준 한화입니다. 여기에 2년 만에 돌아온 페라자도 공수에서 성장했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다이너마이트 타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야구라는 큰 무대를 경험한 젊은 선수들과 올 시즌 가장 주목받는 루키 중 한 명인 오재원이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한화의 키포인트입니다. 지난 시즌 배업을 이루지 못한 한화가 올 시즌 다시 한번 100번에 도전해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개막 특집 2026 알럽 베이스볼 랭킹쇼 미리 보는 KBO 리그 순위 3위는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네, 3위의 주인공 바로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까지 1위를 기록했던 한화 이글스고요. 시즌 내내 주목을 받았던 팀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준우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 역시 5강은 당연히 들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올 시즌 한화의 주요 선수 변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백호 선수가 FA로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습니다. 한편 오재원 선수도 팀에 들어오고요. 정은원 선수는 시즌 중에 군 전역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승혁 선수와 김범수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네, 선수 변동을 살펴보면 인과 아웃의 포인트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마운드에 출혈은 있지만 타선은 확실하게 좀 보강이 된 느낌인데요. FA로 이적한 천재 타자 강백호 선수와 함께 2년 만에 복귀한 페라자 선수까지 새로운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차우찬 의원이 보시기에 올 시즌 한화 타선 좀 얼마나 강력하다고 보십니까? 페라자, 문현빈, 노시환, 강백호, 최은성 이제 좌타자가 3명, 또 우타자가 2명이기 때문에 이 상위 타선에서 굉장히 짜임새가 1년 내내 유지될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또 좌우 밸런스가 좋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격 코치 또 감독한테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포인트고요. 네. 김경문 감독도 지난 시즌보다는 100득점 이상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투수 입장에서 좀 이런 타선을 맞닥뜨리면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승부처 상황에서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노시안 선수 뒤에 하위 타선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노시안 선수를 어렵게 1루를 채우고 승부를 보든지 아니면 정말 유인구만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던지게 되는데 이렇게 앞뒤로 정말 선수들이 다 있다고 그러면 주자가 쌓일수록 투수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투수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아요. 네, 투수 입장에서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좀 그런 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시즌 SNS에서는 이 페라자 선수 복귀설이 계속해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썰이 사실이 됐는데요. 이승원 스카우트, 이 한화가 페라자 선수를 다시 영입한 배경과 좀 이전과 다르게 페라자 선수에게 좀 기대하는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 에너자이저가 돌아왔습니다. 네, 한화에 정말 큰 힘이 보태줄 것 같은데요. 이 선수가 2년 전에는 클러치 능력하고 수비가 너무 아쉬운 바람에 아쉽게도 떠났었죠. 하지만 작년에 트리플 A에서 샌디에고 소속으로 3할 7리, 홈런 19개, 그다음에 타점이 무려 113개로 맹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하드 히트 비율을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에 46.1%로 아주 놀라운 하트 비율을 보여준 페라자인데요. 작년에 KBO에서는 하트 비율이 평균이 27%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페라자 선수가 20%는 더 KBO 타자들보다 하드 히트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 스윙이 일단 간결하고요. 또 스위치 히터고 파워까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쉬운 수비, 타석에서 많이 메꿔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번 시즌 수비에서도 조금 더 좀 본인이 보완을 많이 또 했다고 합니다. 또 페라다 선수가 공수에서 활약하는 한화 이글스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렇게 강력해진 타선에 비해서 마운드는 좀 아직 물음표입니다. 뭐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였던 이 폰세아 와이스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떠나면서 아무래도 그 빈자리가 상당히 커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빈자리를 이 새 외국인 투수인 에르난데스 선수와 화이트 선수가 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에르난데스 선수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에르난데스 선수는 빅리그 경험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가 에르난데스 선수를 좀 영입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폰세 선수와 와이스 선수가 둘 다 메이저리그 계약으로 메이저리그로 다시 가게 된 거는 너무 축하드리고요. 에르난데즈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경력은 없지만 평균 150km의 싱커를 던지는 선수예요. 그리고 50%가 넘어요. 이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땅볼 유형에 아주 집중하는 투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슬라이더는 새로운 구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선발 투수로서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좋을 때는 9이닝당 볼넷 비율이 2.3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투구를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르난데스 선수가 1999년생입니다. 뭐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데요. 같이 영입된 화이트 선수 역시 동갑내기입니다. 이 원투펀치가 지금 팀을 잘 이끌어줘야 하는데 화이트 선수는 메이저리그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었고요. 또 빅리그 경험도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한화가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오웬 화이트 이 선수는요. 텍사스 레인저스 시절 때 톱 유망주 중 한 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어린 나이에 온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잠깐 화이트삭스 메이저리그 데뷔까지 했던 선수고요. 고등학교 때는 또 미식축구 쿼터백으로 활약을 했던 운동신경이 아주 탑급인 선수입니다. 일단은 포심이 92마일에서 94마일, 그 다음에 스위퍼가 시범 경기에서도 보여줬는데요. 이 스위퍼가 장난 아니에요. 네. 휘는 게 11시에서 5시로 조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스위퍼인데 이게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고요. 그리고 커터, 커브, 체인지업까지 아주 다양한 구종을 가진 선수인데요. 하지만 23년에서 24년 시즌에는 구위가 많이 떨어지고 구속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린 선수이기 네. 때문에 이 구속이 다시 향상이 된다 그러면 저는 폰세급인 에이스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 폰세랑 와이스 선수처럼 다시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는 역수출 사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99년생이고요. 네. 게다가 구속이 예전처럼 2, 3마일만 다시 돌아와도 저는 당연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 이글스의 이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유일한 대만 출신 선수죠. 왕앤청 선수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에르난데스 선수와 화이트 선수, 류현진 선수와 문동주 선수까지 이 4선발은 확정이 된 가운데 5선발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합니다. 차우찬 위원이 보시기에 김경문 감독이 물론 결정은 하겠지만 왕앤청 선수 좀 선발로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선발로서 초반에 기회를 먼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3월 10일 시범 경기죠. 네, 선발 3이닝 동안 2피안타, 4사구 5개, 삼진 3개, 3실점을 했는데 이 선수 사실 스피드 154, 5까지 나오는 선수고요. 또 작년 시즌 NPB 2군에서 다승 2위도 했던 선수고 10승 이상을 거둔 선수인데 올 시즌 저는 사실 국내 리그에서 적응력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타자들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시즌 초반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만큼 빠른 결과를 얻어갈 수 있을까? 결과를 빨리 얻어야지만 좀 자신감도 생기고 본인의 리듬을 좀 빨리 찾을 것 같은데 이번 시범 경기에서는 조금 많이 스스로가 좀 무너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직은 조금 조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빠르게 적응을 해서 자신감을 되찾는 게 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전 중견수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한화의 정말 오랜 고민입니다. 그리고 왠지 그 고민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루키 오재원 선수인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하나가 정말 뭐 FA로 영입도 했었고 또 외국인 선수로 메꾸려고도 했었고 작년에 또 박혜민 선수에게도 접촉을 했던 것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이 센터라인 보강, 특히나 중견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하나인데 오랜만에 또 좀 좋은 루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중견수로서 빠른 발 그리고 컨택트 그다음에 어느 정도 또 장타력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아마 김경문 감독께서 조금 많이 쓰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 또 믿게 되면 잘 안 빼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올 시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빈인데 파워가 좀 있다. 그만큼 수비 능력, 주루 능력, 컨택 능력 되고요. 하지만 정수빈 선수가 가지지 않은 파워까지 가끔씩 보여주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재원 선수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든 이렇게 극찬이 좀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 정말 자신의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는 그 모습을 함께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위 하나이글스의 올 시즌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제 2위와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2위와 1위는 어떤 팀이 차지했을지 가장 먼저 2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4 시즌에는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시즌은 준 플레이오프 업셋에 이어 플레이오프 5차전 명승부를 펼치며 다시 강팀의 면모를 갖춘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사자가 가을바람을 타고 대전으로 갑니다. 올 시즌 선발진은 탄탄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전지훈련 중 부상이 변수가 된 삼성인데요. 특히 전지훈련 도중 매닝이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초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마운드는 예상치 못한 부상 변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삼성 라이온즈가 위력적인 건 바로 2시즌 연속 팀 홈런 1위를 기록한 타격의 팀이기 때문인데요. 구자욱, 디아즈, 김영웅이 버티는 타선은 올 시즌도 상대 투수들이 부담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해결사 최용우 선수가 10년 만에 친정팀으로 복귀하며 다히 리그 최고의 타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용우 선수가 우승 청부사라는 별명답게 우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삼성의 오랜 고민 중 하나였던 포수 문제도 해결됐는데요. 베테랑 박세혁과 장승현이 합류하면서 강민호의 뒤를 바칠 전망입니다. 베테랑 강민호의 마지막 꿈이자 왕조 시절을 추억하는 팬들의 꿈인 우승을 올 시즌에는 이룰 수 있을까요? 삼성 라이온즈의 우승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결국 통산 7번째 챔피언에 오르면서 3년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개막 특집 2026 알러 베이스볼 랭킹쇼 1위 보는 KBO 리그 순위, 2위는 삼성 라이온즈였습니다. 개막 특집 2026 알러 베이스볼 랭킹쇼 대망의 2위는 바로 삼성 라이온즈였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의 주요 선수 변동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돌아온 최영우 선수와 박세혁 선수와 장승현 선수, 임기영 선수까지 삼성 라이온즈의 2026 시즌 힘을 보탭니다. 한편 오승환 선수와 박병호 선수가 은퇴하면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최영우 선수의 10년 만에 친정팀 복귀는 스토브 리그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 외에도 2명의 베테랑 포수까지 영입하면서 알짜배기로 전력 보강을 마친 삼성 라이온즈인데요. 이 외국인 투수 후라도 선수와 타자 디아즈 선수 재계약까지 마쳤고요. 새 외국인 투수로 매닝 선수를 영입을 했었는데 스프링 캠프 도중에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삼성이 바빠지면서 다시 좀 선수를 물색을 했고요. 3월 16일이죠. 오러클린 선수를 대체 선수로 영입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오러클린 선수 조금은 익숙한 선수인데요. 좀 어떤 선수죠? 네, 맞습니다. WBC에서 호주 대표팀으로 아주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죠. 대만전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고 우리나라 상대로도 그 데일 선수가 수비 실책을 할 때 이 선수가 마운드에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두 선수가 딱 KBO에서 뛰게 됐는데요.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잠깐 뛰었던 선수고요. 90마일의 포심을 던지는데 이거를 약 50% 정도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있는데요.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일단은 투구 폼이 조금 헐키 절키라 그러는데 이렇게 스무트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멈추면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 투수들은 디셉션이 좀 있기 때문에 타자들한테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주 계약이지 않습니까? 단기 계약에 딱 잘 맞는 투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하지만 처음 볼 때는 너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6주 동안은 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삼성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오러클린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사실 이 시기가 좋은 외국인 선수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은 메이저리그 팀들이 40인 로스터가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고 경쟁이 지금 스프링 트레이닝 때 있다 보니까 부상 선수들이 있으면은 이 선수들이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투수를, 좋은 타자를 빼오기가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 또 삼성에 좀 악재가 있습니다. 원태인 선수 또한 이 팔꿈치 부상 재활 중으로 현재 뭐 통증은 거의 가라앉은 상태라고 합니다만 개막 엔트리 합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불펜에서도 지난 시즌 필승조로 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호성 선수가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모로 마운드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아시아 쿼터 선수죠. 미야지 선수의 역할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뭐 불펜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요. 미야지 선수는 좀 어떤 강점이 있는 선수인가요? 네, 일단은 미야지 유라 선수는 최고 구속이 158까지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시범 경기 때 조금 보니까 148 정도로 평균을 던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슬라이더로 카운트를 잡고 결정구로는 많은 일본 투수들이 그렇죠. 이 포크볼, 스플리터를 던져서 하지만 이 스플리터가 제구가 잘 안 되면은 장타가 나오기가 좀 쉬운데요. 이거를 스트라이크 좀 밑으로 잘 제구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호성 선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삼성 불펜이 작년에 좀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확실히 아시아 쿼터의 그 순기능을 또 미야지 선수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마운드에는 불안 요소가 생겼지만요. 그럼에도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건 역시나 타선 때문입니다. 기존 타선 역시 뜨거웠지만 최용호 선수가 합류하면서 더 막강한 타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차우천 의원이 좀 보시기에 최용호 선수가 합류한 삼성 타선 좀 어떨까요? 기존에 구자욱 또 강민호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있지만 이재현, 김영웅, 김성윤, 김지찬 이런 어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좀 침체기에 빠졌을 때 조언을 또 해줄 수 있는 게 최용호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최용호 선수는 어쨌든 한 시즌을 놓고 보면 항상 꾸준한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 전체가 어느 정도 침체기가 왔을 때 그런 한 경기 어떻게 보면 선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을 때 최용호 선수가 그런 많은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팀의 든든한 베테랑 타자가 또 팀의 분위기를 한번 확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뭐 젊은 이 타자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투수 입장에서도 우리 팀에 뭔가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최용호가 있다는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좀 어떨까요? 같은 팀에서도 해봤고 또 상대 팀에서도 해봤지만 팀이 연패에 빠졌을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 힘든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었거나 이럴 때 승부처에서 항상 꼭 해주는 게 최용호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항상 잘 보여줘서 너무 든든했고 또 상대 팀으로 만났을 때는 제가 마운드에 있을 때 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최용호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든든한 해결사의 역할을 해주는 최용호 선수가 또 돌아온 삼성 타선에서 어떤 화력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삼성의 수건 중 하나였죠. 그동안 강민호 선수의 뒤를 바칠 백업 포수의 부재가 상당히 뼈아팠었는데 올 시즌에는 2명의 베테랑 포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강민호 선수 어깨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일단은 뭐 두산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또 박세혁 선수, 장승현 선수. 작년에 박세혁 선수는 NC에서 이제 영입을 했지만 이 두 선수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 전에 이병헌 선수라든지 김재정 선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좀 생각만큼 커주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만큼 강민호 선수가 잘 버텨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고 체력 안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박세혁 선수라든지 이 장승현 선수가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 특히나 박세혁 선수가 조금은 이제는 최근 2, 3년 힘들었지만
해줘야 될 때가 온 것도 같아요. 두 선수에게도 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좀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2위 삼성 라이온즈의 올 시즌을 예상해 봤습니다. 이제 개막 특집 2026 알럿 베이스볼 랭킹쇼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단 한 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설레고 기대되는 대망의 1위 함께 하시죠. 이제 LG 트윈스 우승까지 아웃카운트 단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렸습니다. 손잡단 볼 잡아서 1루 아웃입니다. 지난 시즌 우여곡절 끝에 2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한 LG 트윈스인데요. 베테랑 외야수인 김현수가 떠났지만 트윈스의 중견수 박혜민과 외국인 원투펀치를 모두 잔류시키며 전력 이탈을 최소화했습니다. 올 시즌 힘을 보탤 자원도 있습니다. 타선에는 잠실 빅보이 이재원이 상무에서 전역했고요. 마운드에는 이민호와 4월 전역 예정인 김윤식, 그리고 KBO 리그 경력자인 아시아쿼터 웰스가 팀의 2연패를 위해 준비 중입니다. 지난 시즌 흔들렸던 불펜은 함덕주, 이정용, 장현식, 정우영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주전들의 체력 관리인데요. 센터라인인 포수 박동원, 중견수 박혜민, 선발 자원인 손주영과 손승기, 외야 핵심 신민재, 문보경, 여기에 마무리 유영찬까지 무려 7명의 선수가 WBC 대표팀에 차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홍창기의 공백을 메웠던 경험과 내야 유틸리티의 진가를 보여준 구본혁 등 기존 선수들의 뒤를 바칠 선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즌입니다. 과연 LG 트윈스는 올 시즌 구단 역사상 최초의 2연패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개막 특집 2026 알럿 베이스볼 랭킹쇼, 미리 보는 KBO 리그 순위 1위 LG 트윈스였습니다. 개막 특집 2026 알럿 베이스볼 랭킹쇼 대망의 1위는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였습니다. 올 시즌 정상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LG 트윈스가 다시 한번 1위를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됐는데요. LG 트윈스의 주요 선수 변동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재원 선수가 군에서 전역해 합류하고요. 김윤식 선수도 시즌 중 전역 예정입니다. 한편 김현수 선수는 FA로 팀을 떠났습니다. 네, LG 트윈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전력 이탈, 아무래도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 MVP죠. 김현수 선수의 이탈인데요. 김현수 선수가 빠진 자리가 좀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외야 또는 지명타자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 좀 누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눈이 가는 선수는 아무래도 상무에서 전역한 이재원 선수입니다. 염경엽 감독이 타순에 8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꾸준히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또 이재원 선수는 정말 장타력만큼은 역대급 재능이라고 볼 정도로 파워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올 시즌 초반에 얼마만큼 빨리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지, 적응을 할지가 관건이지만 꾸준히 기회를 받게 된다면 또 상무에서 보여준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 김현수 선수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그 부담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겠죠. 염경엽 감독은 김현수 선수 빈자리는 이재원 선수가 아니라 투수로 좀 메우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발과 중간의 투수력으로 실점을 좀 더 줄이겠다, 80점, 90점 정도를 덜 실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마운드가 좀 중요해집니다. 선발에서는 원투펀치 치리노스와 토러스트 선수가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이 두 선수 올 시즌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작년에 LG 경기들을 볼 때 조금 우승에 의문점이 들었던 거는 확실한 에이스가 없다, 이거였거든요. 하지만 토러스트 선수가 오고 나서부터는 그 의문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코리안 시리즈 때 그게 나타났죠. 그래서 저는 토러스트, 치리노스, 그다음에 뭐 임창규, 손주영 선수도 돌아오면 김윤식 선수, 또 웰스, 엄청나요. 네, 투수 선발진 이민호 선수도 있고요. 선발진이 너무 송승기, 죄송합니다. 송승기 선수도 그냥 끊임없이 지금 뎁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의 선발진은 걱정이 없다. 하지만 불펜진은 작년에 조금 불안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잘 채워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네, LG는 너무 무섭습니다. 네, LG의 이 탄탄한 선발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특히나 LG는 기존 3명의 외국인 선수 전부 재계약을 한 유일한 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시아커터로 영입한 선수 역시 낯익은 얼굴인데요. 웰스 선수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네, 뭐 키움에서 잠깐 활약했던 웰스 선수 일단은 딥셉션이 좋고요. 좌완이고 구속은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체인지업이 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완이 체인지업이 좋다? 그러면은 일단은 선발 자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기대가 되고요. 만약에 선발진이 아니더라도 롱 릴리프나 뭐 잠깐 쓰기에도 좋은 선수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웰스 선수까지 잡은 LG 대단합니다. 네, 뭐 선발 불펜 할 것 없이 웰스 선수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3월 가장 뜨거웠던 이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표팀의 보물이 된 문보물 문보경 선수인데요. 뭐 별명이 많더라고요. 슈퍼문, 문샷, 뭐 상당히 많은 별명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문보경 선수의 WBC 활약 엄청났습니다. 좀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차우찬 위원부터 얘기해 주시죠. 일단 먼저 WBC 또 8강으로 이끌어준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고생했지만 특히나 이 너무 잘해준 문보경 선수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정말 LG 구단 2년 연속 100타점은 최초로 문보경 선수가 이뤄냈는데 정말 무서운 점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팀의 또 우승도 2번이나 벌써 경험을 하고 대표팀도 많은 경험을 하면서 본인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번 대표팀을 계기로 올 시즌 좀 더 기대가 되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네, 문보경 선수가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어떤 큰 선수가 또 되어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WBC를 30개 모든 구단이 스카우트를 보내요. 적어도 한두 명은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보경 선수 축하드립니다. 일단 메이저리그 구단들 리스트에 다 있을 거예요, 이제는. 네.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되게 스윙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간결하고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라이드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스타일의 스윙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려되는 만약에 메이저리그까지 갈 거다라고 하면은 수비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3루 1루를 보고 있는데 3루 1루 코너 내야는 홈런을 25개 이상 쳐줘야 되는 선수들이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주전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보경 선수가 2루타를 많이 치는 타자인데 홈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2루타를 많이 치고 내가 3루 1루를 볼 거다. 그러면은 수비가 정말 강해야 됩니다. 특히 3루 수비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보완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문보경 선수도 WBC 이후에 메이저리그에 대한 그 꿈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남은 시즌들에서 어떻게 또 보강해 나가는지 성장해 나가는지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 2연패를 노리는 LG 트윈스에게 올 시즌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구단 역사상 통합 2연패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인데요. 차우찬 의원은 또 삼성 왕조 시절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LG 트윈스의 LG 왕조 좀 가능할까요? 이미 어느 정도 시작은 됐다고 말하는 네.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올 시즌 또 통합 2연패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야수진, 뭐 투수진 할 거 없이 너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무섭고요. 그리고 이미 야구를 할 줄 아는 선수들이 많이 모인 만큼 또 큰 경기도 많이 치르고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큰 약점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2연패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초반에 침묵이 살짝 의문스러웠는데 이게 이미 시작이 됐다. LG의 왕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너무 거죠. 조심스러워서 항상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시작은 된 것 같아요. 네,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고요. 그렇죠. 게다가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LG 팬들은 정말 한 마음으로 LG 왕조를 좀 염원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LG 트윈스의 통합 2연패에 가장 좀 위협이 될 팀은 좀 누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승호 스카우트부터 찝어주시죠. 저는 삼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삼성이냐? 약점이 불펜밖에 없어요. 게다가 강력한 타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뽑자면은 맷 매닝 선수가 나간 게 조금 많이 크고요. 하지만 대체 선수가 들어왔을 때 1선발급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삼성 라이온즈
뽑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가장 강력한 좀 경쟁자가 라이벌이 될 것 같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차우찬 위원은 어느 팀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좀 보십니까? 저도 삼성을 상당히 조심스러우신데요. 뽑고 싶은데요. 네. 일단 원태인 선수가 다행히도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올 시즌 충분히 뛸 수 있을 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또 최원태 선수가 있고 유일한 약점 불펜. 특히나 이호성 선수가 이번에 또 수술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8, 9회가 굉장히 걱정이긴 해요. 굉장히 작년에 잘해줬던 이호성 선수가 빠지면서 그 뒤를 누가 메워줄지 사실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또 그만큼 타선이 뛰어난 팀이 삼성이기 때문에 공격력으로 어느 정도 또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차우찬 위원이 아까 LG는 이 약점이 잘 보이지 않는 팀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삼성은 강력한 장점이 있는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또 어떤 팀이 더 우세를 좀 보여주면서 그 우승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한번 이번 시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막 특집 2026 알러 베이스볼 랭킹 쇼 5위부터 1위까지 올 시즌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5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가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를 것이라 예상됐습니다. 2위는 삼성 라이온즈, 3위는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한화 이글스고요. 4위는 KT 위즈, 5위는 SSG 랜더스가 자리합니다. 네, 개막 특집 2026 알러 베이스볼 랭킹 쇼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오늘 진행을 해봤는데요. 함께한 두 분의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차우찬 위원 좀 어떠셨습니까? 일단 너무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게 돼서 많이 떨기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무슨 말 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뭐 또 대신에 이제 야구가 또 다가왔구나 또 개막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설레이기도 하고요. 올 시즌 아이러브 베이스볼 또 KBO 리그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우찬 위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원 스카우트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은 I love baseball이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준비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나요? 이승원 스카우터 옆에 있는 그 비밀 노트를 저희가 네, 이번 시즌 알러 베이스볼에서 좀 탈탈 좀 털어보고자 합니다. 두 분 다 뭐 이번 시즌 더 많이 자주 찾아뵐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올 시즌은 WBC로 인해서 조금은 일찍 야구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시범 경기부터 벌써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시면서 2026 시즌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개막 단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2026 시즌 개막을 기다려주시고요. 올 시즌 KBS 스포츠 야구 중계와 더불어 알러 베이스볼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6 시즌이 개막하는 3월 28일 야구가 끝나고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야구가 있는 날엔 언제나 I love baseball. 일단 하나 먹고 쭉 마셔 일단. 은지야, 갈증 어디 갔어? 활력 충전이잖아. 활력 충전이잖아. 갈증 어디 갔냐니까? 활력 충전되잖아. 활력 충전되잖아. 어디 저기야? 안녕하세요. 내가 작아 보이지? 한글 있는데? 아니, 많이 쓰시라고. 눈 밑에도. 부분이 됐잖아. 페이스커버 안 하시니까 좀 편하게 좀 바르시면서 피부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증나네. 이렇게. 안 되겠죠? 할 수는 좋은데 상승을 더 쉬게. 눈이 지금 내가 빠질 것 같아. 눈이 되게 호수 같은 깊은 아니 눈이에요. 약간 좀 칼라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눈이 원래 잘 고봐요. 저거 빠질 것 같아. 다들 조시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라서. 어디 조시세요? 창녕 씨. 또 이렇게 또, 또 같은 가족이에요. 아, 그렇지. 나이스.
먹는 것도 좀 조절하고 걷는 거 조금 뛰려고 하고. 괜찮으니까. 야이씨 나도 얼마나 뛰는지 알아? 폴앤폴 10개씩 뛰어